And they are preparing on their land 10,000 soldiers, but they didn't move them already to Ukraine or to Russia. From our intelligence, we've got information that North Korea sent technical personnel and officers to Ukraine on temporarily occupied territories. 일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처음 주장으로 시작이 된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파병을 했다. 실체 여부가 불분명했었는데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정보당국이 그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12,000명 병력의 파병을 결정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하. 특수부대원 등 1,500여 명이 1차로 이송이 됐고 1,500명이 이미 오늘이 이제 18일인가요? 지지난주 8일부터 13일 러시아로 이동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현재 러시아 군부대에 주둔을 해 있고 적응훈련을 마치는 대로 전선에 투입될 거다라는 얘기까지. 이게 지금 선발대 개념이고 1차, 2차 수송작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 저희 의미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정재딩 교수님. 네. 10,000명 넘게 진짜 우크라이나전에 참전을 북한군이 했어요? 지금 국정원의 말대로라고 한다면은 지금 10,000명 넘게 보낸다는 결정을 하고 실제 병력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이제 블라드미르 지금 젤렌스키가 얘기를 했을 때는 아마도 자기도 정보 사항이 좀 있긴 했겠지만 자기도 좀 필요한 게 있어서 저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구 파병을 하고 하니 나토도 파병을 하고 지금 자기도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국제적 여론 조성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좀 있었는데 예. 만약 오늘 국정원 이제 속보가 맞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전쟁의 양상이 상당히 좀 장기전으로 가고 복잡해지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잠깐만, 제가 미처 읽지 못한 속보도 있는데 뭐냐면 러시아군으로 위장도 한 것 같아요, 북한군이. 애초에는 원래 외신 보도들도 3,000명이다 아니다 여러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러시아 군복과 무기를 지급받고 북한군이 그리고 러시아 주민의 위조 신분증까지 발급받았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전장 투입을 북한군이 러시아군을 도와줬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걸 일단 막기 위해서 위장까지 했다는 건데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애초에 이 러시아와 북한군, 러시아, 북한,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북한 병력 3,000명이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됐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 정대진 교수님 아예 블라디보스토크, 그러니까 북한과 가까운 러시아 영토에 이미 주둔하고 준비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예, 그렇죠. 이미 건설 인력들을 해가지고 또 사실 수천 명들은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 또 북한 인력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인력들은 북한군 신분이긴 한데 건설 인력들이 사실은 전투 능력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력들을 다시 병력을 이제 전장에 투입하기는 좀 어렵고 실제 만약 파병을 한다라고 하면은 훈련이 된 정예 요원들을 지금 파병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한 2년 전에 푸틴과 김정은이 정상회담들을 새로 시작하고 할 때부터 좀 우려 섞인 전망들을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군수 물자나 과학기술 지원 이런 것들 외에 인력 파견,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건설 인력 파견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도 맺어지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당히 또 장기화되다 보니 아마 이제 북한이 병력 파병이라고 하는 지금 최고 수준의 지금 협조 관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저도 불가피하게 휴대전화를 들 수밖에 없는 게 구자홍 차장님. 네. 저 사진인 게 이제 국정원이 정보당국이 밝힌 건 나진항에서 출항하는 북한의 무기 선적이 그러니까 러시아 선박이고 나진항에 입항을 했고 저기 무기 실어서 가는 모습이 정보당국에 포착이 된 거고 또 다른 지도로 만들어진 이제 그래픽화된 사진도 볼게요. 이미 저렇게 북한 동해상에서 함흥과 청진함이 러시아 상륙함이 저기서 이제 병력을 실어놨다. 이게 지금 포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상륙함이 북한 청진함과 그 함흥에 주둔을 했다가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을 했는데 그 과정에 이 북한 군인들이 승선을 해서 함께 블라디보스토크로 간 것 같다. 이것이 우리 정부 당국이 지금 파악을 한 내용입니다. 예. 이것은 북한에서
무기뿐만 아니라 이 병력이 함께 러시아로 넘어갔기 때문에 뭐 단순히 블라디보스토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훈련을 거쳐서 아마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대진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드러났고 아니 저렇게 뭐 북한군을 대략 뭐 120만 명에서 100만 병력이라고 봤을 때 거의 100분의 1 수준에 아까 보니까 특수부대까지 있고요. 실제로 저렇게 병력을 실어나가는 러시아의 큰 배들까지 왔다 갔다 한 걸 보면 전면전 양상이 되는데 북한군이 선봉에 서는 거고 특수부대 역할도 되면 이게 완벽한 참전이 될 텐데 그만큼의 전 세계적인 후폭풍을 다 염두에 두고 북한과 러시아가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보도 나왔는데 북한 군인들을 뭐 러시아 군복 입히고 뭐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 이제 신분증도 위조를 해서 가지고 있게 하고 하는 것들 갖가지 좀 기술적인 좀 장치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국제 형사재판소에 지금 푸틴이 이제 전쟁 범죄자로 이제 기소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김정은도 공동 전범으로 같이 기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뭐 국제 형사재판소에 푸틴과 김정은이 나란히 서는 그림이 실체화될지는 아직은 조금 요원한 그림이긴 합니다만은 예. 그렇게 국제적으로 낙인 찍는 것. 그 길에 스스로 이제 걸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은 좀 부담이 되긴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의 그런 그 기술적인 안전 장치들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뭐 3,000명, 15,000명 이걸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이게 다 동양인이고 얼굴 색도 다 다르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실상 참전하는 것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만큼 지금 북한이 뭔가 이 러시아로부터 얻어야 될 것들이 병력 파병하면은 그냥 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도 몇 차례 전해드린 바 있지만 이미 북한이 병력 말고도 무기, 살상 무기나 포탄들을 이미 러시아에 지원을 해줬고 그걸로 이제 우크라이나전을 러시아가 치르고 있다는 얘기는 전해드렸었는데 구자영 차장님 네. 이렇게 되면 상상하기 싫지만 한반도 유사시에 뭐 맞불 성격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지원을 해주는 뭐 대신 참전은 뭐 이런 형식까지 지금 그런 우려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 의미가 간단치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나라가 침략을 받았을 때 동맹을 맺은 다른 나라가 함께 싸워준다라는 개념이 군사 동맹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사실상 러시아가 군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만약 북한군이 이 파병에 대해서 참전을 한다라면 러시아가 하고 있는 전쟁에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이 함께한다. 이제 이런 논리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만약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 뭐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만 한반도에 유사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북한군이 침략당했다라는 어떤 논리로 그러면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그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 북한군의 그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견은 그 의미가 간단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숫자 그리고 이미 지금 북한 선발대 1,500명이 여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접경지 현지로 가기 전에 가까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그 중요한 건 정대진 교수님, 우리 정부가 이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할 텐데 사실상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참전을 했기 때문에 뭐 규탄 성명 말고도 우리 정부 당국, 정보 당국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뾰족한 수는 좀 안 보이겠지만 얼마 전에 처음에 이제 북한 지난 6월달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북러가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때 우리 국가안보실에서 발표를 했었죠. 무슨 무기를 이제 지원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러시아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그걸 거예요. 만약에 지금 북한이 참전을 하고 러시아와 북러 관계가 굉장히 강화되는 거에 대비해서 거기에 반대급부로 만약에 우리가 살상 무기들을 제공한다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러시아의 파급력이 훨씬 더 미치는 그 임팩트가 더 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포탄과 물자를 지금 북한이 지원을 해주고 병력을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이게 전세를 확 바꿀 수 있을 만한 수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장기 지속 가능성은 있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한국이 우크라이나한테 살상 무기나 이제 파괴력 있는 무기를 제공한다, 이제 그건 전세를 바꿀 수 있는 얘기거든요. 만약 이렇게 압박을 해 들어간다고 한다면 지금 한러 관계는 굉장히 좀 안 좋아지긴 하겠지만 정부로서는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그런 것들을 아마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